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12월 18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예,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이고요. 예, 제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저는 서강대에서 사학을 전공을 했고요. 처음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 지금은 국민은행과 합병을 했습니다.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 기업 금융파트에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에서 10년 넘게 금융 관련 분쟁 업무, 그리고 언론 홍보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조갑제닷컴에서 언론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련 최근 이슈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글쎄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사태라고 지금 불리우는 이 사건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회계 처리,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그 회계 처리를 한 것이 회계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맞느냐 틀리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른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여당 의원들, 그리고 반기업 정서가 강한 그러한 시민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이 사건을 전형적인 삼성 흔들기, 삼성 때리기 사건으로 이 본질을 호도한 채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몰고 가고 있냐면 2015년 9월에 이루어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가 기업 가치를 회계 조작에 의해서 부풀린 결과로 이루어진 잘못된 합병이고, 이러한 부당한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은 삼성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사안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회계 관련 문제와 이 합병 문제는 사실은 엮을 수 없는 전혀의 별개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9월에 이루어졌고, 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 처리 변경은 2015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의 그 상장은 그 다음해인 2016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뒤에 이루어진 사건이 앞에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사건을 굉장히 어떻게든 엮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도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 정의만 두 가지만 해드리면요. 과연 이 사건이 이제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 분식회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드리면, 분식회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굉장히 나쁜 회사인데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은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매출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을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을 하는 것이 분식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분식회계를 통해서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분식회계를 통해서 재무 상태가 건전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뭐 대출을 많이 받는다든지, 주가를 올리는 데 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분식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런 분식회계에 해당되느냐,
결론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보고 많은 회계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식회계와 관련된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문제에 있어서 왜 등장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9월에 이제 합병을 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죠. 제일모직의 대주주는 이재용 회장입니다.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함으로써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 합병을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합병 비율도 잘못됐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어떤 경영권 승계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회계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회계, 본질적으로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는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삼성 바이오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왜 이 삼성은 이렇게 여러 삼성전자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여러 좋은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왜 굳이 정말 이렇게 제약 산업에 이렇게 뛰어들었을까?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조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이제 삼성 반도체를 잇는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을 찾아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성이 선택한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 분야가 이 제약 산업이죠. 바이오 분야죠. 그래서 2017년 4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설립이 되는데요. 자, 먼저 글로벌 제약 시장의 어떤 규모를 한번 보시면요. 2016년 그 기준으로 이 글로벌 제약 시장의 규모가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 1조 2천억 달러.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같은 해 반도체 글로벌 거래액이 3,400억 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1조 1천억 달러 대 3,4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제약 시장의 규모라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에서 어떤 자동차 시장과 반도체 시장을 더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 시장의 사실 시장 규모는 2016년 현재 21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불모지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뭔가 뻗어나갈 여지가 있는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큰 그런 시장이다. 이 제약 산업이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는 굉장히 엄청난데요. 스위스를 예를 들어보면 2018년 3월 현재 스위스의 어떤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8만 불 소득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스위스가 보유한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스위스 글로벌 제약 기업인 로슈 그리고 노바티스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서는 이 제약 산업을 정말 반도체를 잇는 어떤 미래 산업으로 선택을 해서 이러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까지 설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제약 산업이라는 게 제약회사를 차렸다라고 해서 바로 어떤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회사로부터 어떤 기술을 이전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일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위탁 생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의약품은 복제약 중에서도 어떤 바이오시밀러 약, 바이오시밀러 약을, 이것은 뭐 동물세포 배양 어떤 타입의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예, 바이오시밀러 약을 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약기업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거든요. 돈이 있다라고 해서 다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약 산업이라는 것은 정말 십수년에 걸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R&D 자금을 끊임없이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많은 전문 연구 인력들을 또 유치를 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이 시장에 자리 잡고 여러 가지 제약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이 가진 또 지적 재산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정말 만만치 않는 분야가 이 제약 산업입니다. 또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해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약을 개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 단위의 어떤 투자를 하고도 매출은 몇 년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계속 마이너스 적자 상태를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만 이 제약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잘 이렇게 안착하고 나면 그만큼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없는 분야가 바로 이 제약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산업에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삼성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그런 회사를 2011년 4월에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실 2011년 4월에 설립을 하고 국내에 있는 제약사들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그 약을 위탁 생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했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돈은 있지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유한 수많은 어떤 그 기업들과 이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거절당하다가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고, 그 삼성이 가진 자본력 그리고 바이오젠이 가진 그 기술을 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자회사가 바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회계 처리 그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85%대 15%의 비율로 이 합작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줄여서 제가 에피스라고 말할게요. 이 에피스라는 이 기업을 종속회사, 그러니까 연결 종속회사로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분법상의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걸 두고 다투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설립되고 나서 거의 한 5년 동안은 계속 마이너스 적자 상태였습니다. 아까 제약산업의 특징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에피스가 개발한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인 에피스가 개발한 2개의 바이오시밀러 이 약이 한국과 유럽에서 이게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6년 11월에 결국은 코스닥에 상장까지 되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한 연구기관, 적자 상태를 감내하는 그런 기관을 거쳐서 이제 겨우 신약을 개발하고 판매 승인 허가를 얻고 그에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시장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러한 시점에 이제 막 정상 궤도에 올라간 이러한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을 시민단체와 금융당국과 언론이 합세해서 이 기업을 마구마구 지금 흔들고 있는 형국이 지금 현재의 삼바 사태입니다. 글쎄요, 사실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자체 개발한 그 약의 판매 승인을 얻고 원래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서는 사실은 적자나는 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다르거든요. 미래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느냐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2015년 말부터 2016년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이 삼성에 매달리죠.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을 해달라.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던 삼성바이오를 정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도록 유치를 한 거죠. 이것은 당시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2017년 2월 16일 그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가급적이면 국내 시장에 상장해 달라.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이 풍부해지고 유망한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모셔온 지금 삼성바이오를 굉장히 마치 정말 회계장부를 조작한 아주 부도덕한 이러한 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너무나 회의적입니다. 사정사정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왜 왔냐라고 뺨 맞는 지금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크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연 이 사건을 이 회계 처리, 삼성바이오 에피스연의 회계 처리를 분식 회계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식 회계라는 것은 재무 상태, 나쁜 재무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회계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부를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자산, 매출, 영업이익, 또 R&D 지출과 같은 이 회계 장부상의 지표를 고의로 부풀리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론까지 나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과거 대우조선 대우조선 해양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앨론사와 같은 정말 아주 부도덕한 어떤 회계 조작이란 범죄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 전혀 과거의 분식회계 사건과는 이 삼성바이오 사태는 전혀 다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작된 재무제표, 그러니까 매출을 부풀리는 형태의 그 조작된 재무제표로 수천억의 대출을 받았죠. 그 결과 투자자들 그리고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미국 2002년에 이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어떤 회계 부정사건으로 불리는 에너지 기업이었던 앨론사가 결국은 파산까지 가게 되는 앨론 사태가 있는데요. 그 앨론사도 사실 겉으로는 건실한 기업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 부채를 유령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그 부채를 회계장부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수법으로 회계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의 어떤 컨설팅을
있었던 컨설팅 그룹 아서 앤더슨까지 같이 다 해체가 되는 이러한 사태였는데요. 정말 삼성바이오를 엔론과 그런 대우조선 해양에 빗댈 수 있는 이러한 일인가? 예,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과거 분식회계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까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함께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85대 15%의 비율로 자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피스는 사실상 85%의 지분을 가진 삼성 바이오가 경영권을 거의 단독으로 행사하는 이러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도 5명 중에 4명, 대표이사 포함해서 4명에 대한 선임권을 삼성 바이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제는 별로 이렇게 경영에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회사.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2012년에 설립된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2012, 13, 14년까지는 삼성 바이오에 연결된 종속 회사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러다가 2015년에 와서 뭔가 변경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종속 회사로 처리됐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2015년에 발생한 이 변경 처리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열쇠를 진 금융당국,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계속 입장을 바꿔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2015년 12월에 회계 처리를 변경할 당시 삼성은 국내 3대 회계법인 3일, 삼정, 안진의 이 문제에 대한 감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회계 처리가 적정하다. 그래서 지분법에 따른 관계회사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또 상장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도 감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 증권선물위원회도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질의를 한 결과 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관계회사로 바뀐 그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상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다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2016년도 12월에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금감원에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질의를 했지만 당시 금융감독원도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했던 이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금융감독원이 최초에 가졌던 이 입장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하고 회계 처리하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상장까지 했는데 두 번째 1차 감리에서는 2015년도 관계회사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는데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또 입장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1월에 와서 최종적인 증권선물위원회 입장은 뭐냐면 2015년도에 이루어진 관계회사로의 변경, 회계 처리는 맞다. 그런데 처음부터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13, 14, 15년까지의 모든 회계 처리가 다 틀렸다라는 것이 지금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입장입니다. 지금 한 문제를 두고 금융 어떤 거래의 어떤 질서와 어떤 질서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계속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지금 이 결정은 어떤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냐면 과거의 모든 회계 처리, 재무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까지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금융당국이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잘못됐고 그
기업 가치를 부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 또한 부풀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합병 비율 산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다. 합병도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세부적으로 어떤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